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5월 11일 목요일 장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테마가 이제 구제역 테마, 그리고 핵융합 테마, 로봇 테마가 있었는데요. 오전부터 이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나온 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짧게 이렇게 뉴스 테마를 좀 공략하면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는 좀 꺾이는 상황이잖아요.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이나 짧은 단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는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이앤 홀딩보다는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장 지금 눈에 띄는 뉴스는요. YG 엔터에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YG 엔터에 대한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을 좀 해보고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매매 타이밍까지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이 막판에 장이 이제 확 밀렸는데요. 그 코스닥 시장이 많이 밀리는 그 순간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전 회장이 결국 이제 징역 2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갑자기 주가가 확 밀리면서 주시장이 같이 밀려 내려가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문자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테마성 종목으로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테마성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갔다 왔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드린 종목들은 성과가 좋은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무료 문자 신청하시면은 이제 담당자분이랑 전화 통화도 한 번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문자 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온다 하신 분들은 이게 스팸으로, 통신사에서 스팸으로 걸렸을 수 있어요. 그냥 통신사에서 알아서 걸러가지고 문자를 안 보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통신사에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제 010-3886-1564 이 번호로 오는 문자 스팸을 걸었는지 확인 좀 해달라. 만약에 스팸이 걸려있으면 해제해달라, 스팸 해제해달라라고 통신사에 문의를 하시면 이제 문자를 아마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워낙에 광고성 문자가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통신사에서 알아서 걸러서 이제 문자를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아예 보내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에 걸려 들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안 들어온다 그러면 통신사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 나온 뉴스와 함께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제역 뉴스가 있었는데요.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하루 사이 3곳으로 늘었다. 청주 한우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걸려서 이제 비상에 걸렸다라는 소식인데요. 최초 확인 농장에서 1.9km 떨어졌다.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살처분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서 국내 구제역 발생 농장이 총 3곳으로 늘었다. 그래서 청주시 북이면 한우농장 한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면 구제역 관련주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글벳, 체시스, 이거 뭐 전통적으로 유명한 종목들이죠. 이글벳도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이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체시스도 오늘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결국 20%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구제역이 나오면 바닥권에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뛰는 방식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왔다가 쑥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게 상승이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는 게요. 구제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제 지금 현재 구제역이 더 확산되지 않고 잡으면은 이들 종목도 오늘 시세로 끝일 거예요, 아마. 하지만 지금 현재 살처분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또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2번, 3번까지도 주가가 이렇게 급등세가 연달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테마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나오는 뉴스를 계속 좀 검색을 해보면서 구제역이 빨리 잡히는구나 싶으면은 관심을 끄고요. 구제역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구나라는 관점이면 이들이 이제 한번 급등 나오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정 나올 때 사두면 또다시 한번 상한가가 막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구제역 관련주는 그냥 이글벳, 체시스, 그리고 대성 미생물,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대성 미생물, 그리고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까지 이렇게 4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핵융합 관련 이제 소식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자, 핵융합까지 손댄 챗 GPT 아버지인 울트먼, MS와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핵융합 발전으로 2028년부터는 매년 50메가와트씩 전력 공급을 약속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창업자인 샘 올트먼이 꿈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에 나선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올트먼이 투자한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헬리온은 28년부터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매년 최소 50메가와트의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하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핵융합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들도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핵융합 관련주로는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모비스 오늘 상한가 가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추로테크, 비추로테크도 오늘 22% 상승 마감을 이제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일진파워, 일진파워도 오늘 급등세가, 장중에 급등세가 나오고 이제 윗골이 좀 달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보시면은 그 핵융합 발전 같은 경우도 이제야 막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수급이 쑥 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단타치기에는 딱 좋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이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뉴스가 나오면 일단은 부담 없이 사람들이 달라붙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 항상 이제 그날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할 때는 웬만하면 그날 사면 그날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길어도 1박 2일 코스로만 보시는 게 좋다, 짧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또 아침마다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따라서 또 대응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로봇 쪽이 급등이 나오고 지금 계속 조정 구간에 있잖아요. 조정 구간에 있는데 로봇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조정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나 이 소식이 이제 로봇 관련주들한테 좀 자극이 될 수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6월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나선다. 결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 협동 로봇 1위 기업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장 성과가 좋은 로봇 관련주거든요. 네, IPO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는 10월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중에 상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타 관점이 아니라 지금 좀 접근해 놓고 매집을 다시 시작해 봐도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로봇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고점 찍고 지금 4월 쭉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5만원 찍고 10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때문에 다시 재차 파동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 13만원 내외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트가 3만원 찍고 다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다시 살려내는 이제 모습이고요. SPG도 마찬가지로 27,000원대 찍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또 올라붙는 이런 모습입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로보티즈도 바닥 찍고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SBB테크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이제 멈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점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테마도 사실은 한번 반짝하고 끝날 테마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실제로 산업으로서 우리 눈에 점차 보여지게 될 테마이기 때문에 한번 파동이 나오고 그걸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2차 파동, 3차 파동 이렇게 나오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지금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 파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올랐다가 다시 또 기간 조정 받고 또 올랐다가 기간 조정 받고 또 올랐다가 기간 조정 받고 이러듯이 로봇도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로 좀 반복하게 될 거다. 그럼 충분히 쉬었을 때는 다시 매수의 관점에서 봐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장 끝나고 나서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도 좀 해드릴게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상향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작년에 바닥을 찍고요, 올해 내내 계속해서 어쨌든 꾸역꾸역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엔터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실적이 상당히 다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신곡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룹, 보이그룹과 걸그룹도 많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본격적인 공연 수입, 그리고 음반 앨범 판매 수입, 이런 것들이 올해 상당히 크게 잡힐 겁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뿐만이 아니라 JYPG, 그 다음에 하이브, 뭐 SM 등등 전체적으로 다 실적도 좋을 거고 주가도 계속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YG 엔터가 오늘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1분기 잠정 실적 매출 157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64억이 나왔어요. 자, 1분기입니다. 1Q. 자, 그런데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나왔어요. 자,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예상치가 1230억에 영업이익은 163억, 이렇게 지금 컨센이 잡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센보다 뭐 2배 이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2배로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슈퍼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1분기 잠정 실적 1575억에 영업이익 364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분기 매출액 755억이니까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0억이었으니까 몇 배입니까? 5배가 증가했습니다. 5배가 상승을 한 수치가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차피 컨센서스가 1230억에 영업이익 163억이었기 때문에 이에 이제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실적은 블랙핑크가 이끌었다. 블랙핑크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높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원이었던 콘서트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블랙핑크가 1분기 14회 월드 투어를 진행했는데요, 트레저도 10차례 공연 일정을 소화했다. 블랙핑크 지수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 초동 판매 기록 117만 장을 세웠고요. 이연된 협찬금 일부까지 하면 20, 30억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블랙핑크 월드 투어는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점. 그래서 2분기 때 실적도 블랙핑크 효과에 힘입어서 이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YG 소속 아티스트 3분기까지 예정된 공연만 해도 지난해 연간 공연 횟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콘서트 규모가 확대됐고 티켓 가격도 인상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공연과 MD 수익이 가장 많이 증가할 전망이다. 데뷔 예정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초기 흥행 여부도 주목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분기 36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연간으로 따지면은 영업이익 1,500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1,500억이 가능하다 하면 지금 현재 YG 엔터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기 때문에요. 1조 2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가 나와주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엔터사의 PER은 한 20배 정도 주잖아요. 근데 20배가 아니라 15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0배가 1조 5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2조 가까이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주가가 이제 66,000원인데 최소 이제 10만원 이상은
도달 가능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면 상승 추세 안에서도 이렇게 갔다가 빠졌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이는 좀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YG엔터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여기 보면 21선이 딱 지지 라인이에요. 21선 항상 보면 21선이랑 맞부딪히는 지점이나 21선을 이탈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장 이야기도 좀 하고 에코프로 이야기를 오늘 같이 겹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 시장을 계속 이제 주로 보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밀렸죠. 특히나 이제 어제 미국장 나스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CPI가 예상치보다 좀 더 둔화된 수치가 나왔어요.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왜 계속 빠지냐는 거죠. 특히나 보면 오후에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딱 이 꺾이는 시점 있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확 꺾이는 시점, 이 시점에 나온 뉴스가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에코프로 전 회장 2심서 원심 깨졌다. 징역 2년 법정 구속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벌금은 22억 원, 추징금 11억 872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벌금하고 추징금 합하면 30억 이상을 뱉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수익은 11억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는 게 이렇게 주가 조작이나 이런 주가 조작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뭐 임창정 사태도 있었고 한데 이런 주가 조작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들은요, 그 부당이득금의 2배, 3배를 이제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돼야지 이제 주식으로 장난을 치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작전 세력들이. 야, 이건 걸리면은 형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의 2배, 3배를 뱉어내야 된다고. 저는 일단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에코프로 종목에 영향을 줬어요. 보시면 딱 그 시간 코스닥이 꺾이는 그 시간에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딱 꺾이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형제가 지금 코스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꺾이면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꺾이면 이들만 꺾이는 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함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2시 반 이후에 마지막 막판에 이제 급락은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훅 빠지면서 이제 발생된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보게 되면 이때 이제 훅 같이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니 무슨 뭐 대주주 그것도 이제 이전의 회장이 자기가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 뭐 차익 실현해 가지고 그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1심 이제 막 구속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속은 이전에 됐고 그 다음에 재판 중인데 새로운 소식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급락 나올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딱 팔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일단 차트가 여기서부터는 꺾이는 모습이잖아요.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안 팔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조마조마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딱 때마침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에이 못다 일단 모르겠다 팔아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수익난 사람들, 수익난 사람들이 고점에서 못 팔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야, 지금 여기서라도 빨리 일단 수익 챙기자 라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전 회장 구속 사건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요, 일단은 매도의 핑계거리 이 정도가 이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2차전지가 투심이 꺾이면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는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불평불만 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나스닥은 오르는데 왜 우리는 왜 빠져? 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때 올라갔을 때, 이 올라갔을 때 상승의 주도 섹터가 2차 전지였잖아요. 2차 전지만 올라가고 다른 것들은 거의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꺾이면 시황이랑 상관없이 코스닥은 일단 일정 부분 꺾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2차 전지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그들이 다 빠지면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2차 전지주는 안 들고 있는데 왜 내 종목이 2차 전지가 아닌데도 같이 빠집니까? 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낙폭은 2차 전지보다 좀 덜할지 몰라도 시장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연초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보면 음봉인 거는 장중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보면은 4월 달부터 보면 음봉이 연달아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요. 그만큼 지금 현재 수급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라 이제 썰물수물이다, 수급이다, 좀 빠져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800포인트 정도 내외까지는 일단은 하락 방향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900포인트 정도 내외까지 올라오면 적극적인 매도, 현금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900포인트 가면 여기서 욕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미 20% 수익 났는데 수급도 좋고 차트 모양도 너무 좋단 말이야. 신고가 행진을 할 것 같아, 내 종목이. 하지만 적당한 구간에서 끊어주고 현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함부로 손절하지 말고 버티는 구간이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간 거는 웬만하면 먹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11일 오늘은 이제 구제역 핵융합 로봇 테마가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 테마가 이제 오늘 시장을 주도를 했다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그리고 YG엔터 슈퍼 서프라이즈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너무 갭이 높게 떠서 출발하면 이제 따라붙기보다는 일단은 그 이후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오늘 오후장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에 또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당분간은 좀 이제 변동성도 크고 일단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대기했다가 800포인트 내외에서 공격적인 매수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신청 많이들 해주시고요. 010-3886-1564. 그리고 문자 신청을 했지만 문자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담당자라고 해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거나 연락 받으신 적이 있으시면 그 담당자한테 말씀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전화도 못 받았다 하신 분들은 일단은 통신사 연락하셔가지고요. 스팸 이 번호로 들어오는 문자에 대해서 스팸 해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대바이.